나는 사랑이 인생의 단조로운 회전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기심과 탐욕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제 이야기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했던 현우와 함께 시작되었고, 가끔은 포기하고 자신을 찾는 방법이라는 깨달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같은 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30살 서울 강남에 사는 음악 선생님 지은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루는 고층 아파트의 작은 창문 커튼 위로 햇빛이 비치는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나는 종종 얼그레이 차를 한 잔 마시고 아래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본다. 음악교사로서 내 삶은 평화롭고 리드미컬해 보이지만 때때로 나는 시간의 반복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2년 전 어느 봄날 오후 음악학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현우를 만났다. 그때 나는 앉아서 학생들의 숙제를 고치고 있었는데 실수로 테이블 위에 라떼 컵을 엎질렀다. 깔끔한 점장과 어깨가죽을 한 가방을 든 그는 내가 난장판을 닦도록 도와주러 걸어왔다. 우리는 몇 가지 짧은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그가 카페 건너편에 있는 은행에서 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쩐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의 차분함과 따뜻한 미소에 매료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늦은 저녁, 둘의 일이 끝나면 현우는 음악원에 들러 함께 한단을 거닐기 위해 내가 떠나기를 기다리곤 했다. 나는 그가 나를 반포대교로 처음 데려간 때가 2월 어느 날 저녁, 밝은 빛의 분수대가 배경음악에 따라 움직였을 때를 기억한다. 그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휴식을 취하러 온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평화를 찾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우와 함께 지내면서 인생은 일이나 책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를 함께 나누거나 우연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것과 같은 작은 순간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 그는 나로 하여금 때때로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만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했다. 1년간의 열애 끝에 현우는 우리가 가던 반포대교에서 한강변에 번쩍이는 불빛 아래서 내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다. 어느 10월 어느 날 저녁,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했고 산들바람이 나를 두꺼운 외투에 가볍게 전율시켰다. 현우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모직 스카프를 들고 와서 내 어깨에 가볍게 두르고 있었다. 내가 아직 그의 세심함에 놀랐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단지에 비친 주위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그가 지은아, 넌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같이 행복한 삶을 살자.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때 나는 우리가 서로의 운명이고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 결혼 소식은 이내 부모님이 살고 있는 대구로 퍼져나갔다. 옛 동네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던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다. 그들은 바로 그날 저녁 나에게 전화를 걸어 세부사항을 물어보고 결혼식을 계획했다. 하지만 현우 씨 가족은 제가 기대한 만큼 반응하지 않았다. 현우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예에 바르셨던 기억이 나는데 음악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치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우에게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부합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한다. 고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 그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가 결혼 발표를 하고 나서 현우 어머니께서 어려운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녀는 우리 가족이 대리 과목이 아니며 제 직업도 가족을 부양할 만큼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워낙 강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의견을 듣자 압력이 가중됐다. 할아버지는 제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저는 그가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화기애애하셨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현우와 내가 살고 있는 두 세계 사이의 거리를 실감했다. 현우 가족은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고 부모님은 친인척들의 편의를 위해 가게 근처에 있는 대구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현우가 가운데로 와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지만 그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살며시 우리는 이겨낼 거야, 지은아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힘이 난다.
은행에서 같이 일하는 현우의 지인이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 제가 한 학생과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음악 시험을 토론하고 있었을 때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우 어머니에게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고 이야기한다. 비록 현우가 저를 믿어주지만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몹시 긴장하게 합니다. 사랑은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얽매이는 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현우 씨와 제가 함께 맞닥뜨리기만 한다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식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위한 첫 시험이다. 요즘 현우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방식에 뭔가 잘못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자파점이 얼마나 큰가? 나 대구에서는 땅값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와 같은 무심코 보이는 질문들이 대화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궁금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우 어머니가 나중에 우리가 고향 지역에 더 많은 부동산을 투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자 불안감이 교차했다. 어느 주말 저녁 현우와 나는 인사동 근처의 전통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물었다. 지은 씨, 대구에 있는 당신의 동네 근처 땅이 매우 가치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집은 확실히 땅을 며칠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멈칫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식료품점이 오래된 거리에 있는 작은 임대주택일 뿐이라고 당신에게 말한 적이 없다. 나의 침묵이 현우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화제를 바꾸었으나 그날 저녁 내내 나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분명히 느꼈다. 집에 와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현우와 그의 가족이 진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감정은 지금처럼 온전했을까? 대구에서 온 옛 이웃이 서울로 놀러오다가 음악원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 사람은 우연히 우리 가족의 자파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들이 그 가게가 몇 년 전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하는 방식은 마치 누군가가 내가 숨긴 것을 발가벗긴 것처럼 느끼게 한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공포가 엄습했다. 저는 일부러 현우 씨 가족의 진짜 처지에 대해 숨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희 관계가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처음에 내가 가족이나 소유 재산 때문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음악 선생님인 지은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과 재산에 대한 대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우 어머니는 한 번 넌지시 똑똑한 딸은 양가 집안의 기회를 이용해 결혼 생활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고 말했다. 나의 위혹은 어느 주말 어머니가 현우의 친구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식료품점에 들렀다고 전화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이 사람은 공손한 안부를 물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족의 사업 상황과 토지를 조사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현우와 더 나아가기 전에 심사숙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감히 현우와 마주보며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당신 어머니나 당신 자신의 물질적인 기대감에 묶여 있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 침묵해야 할까요? 모든 선택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추운 11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아버지가 식료품점에서 기절하셨다는 전화를 걸어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중태로 대구병원에 입원했다. 고향으로 가는 첫 기차를 급히 탔을 때 내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다. 벼락치기와 같은 의사의 말들, 아버지는 말기간암에 걸렸고 살 기회를 얻기 위해 간 이식이 필요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당황했지만 아무도 내가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두 형제는 비록 둘 다 자신의 가족이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간을 기증하기로 도미했다. 호환성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와 나는 번갈아가며 병원에 산주하며 아버지의 정신적 지주가 되려고 노력했다. 초췌하고 창백한 그곳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물샘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겨울 오후 겸실의 유리창 사이로 옅은 햇빛이 스며든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딱딱하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께서 저를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아버지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당신이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세요. 그 말들은 나를 감동시키면서도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병원에 시달리는 사이 갑자기 현우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내가 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고 설명했고 그가 일하느라 바쁜 동안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지윤아, 나는 너와 결혼할 사람이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때 저는 제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며칠간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현우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다. 그녀는 솔직하게 물었다. 아버지의 병세가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가족이 도울 수 있지만 현우 오빠는 사만에 대한 가족의 재산과 능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놀라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전화는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했고 현우가 이전에 나에게 준 위로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간에 기증한 큰형이 수술 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것은 그가 경영하고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잠시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셨지만 저는 여전히 일을 끝내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승선하기 전날 현우와 미팅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지만 나는 현우 씨, 만약 당신의 가족이 빚을 다 갚지 못하거나 이렇다 할 재산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 대답은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음악학교에서 책임을 지려고 애쓰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대구에 자주 가는 동안 나는 기진맥진함을 느꼈다. 현우는 여전히 옆에 있지만 나와 그의 어머니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나는 그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더 피곤했다. 가족의 압박과 아버지의 병세, 현우와의 미래에 대한 커져가는 걱정 사이에서 출구가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기분이다. 이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그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 우리가 늘 가던 카페 창문을 통해 가로등 불빛이 번쩍이는 추운 서울 저녁이었다. 현우가 제 앞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있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잠시 그를 쳐다보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다. 현우 씨, 한 가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은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게는 그냥 임대하는 작은 가게야. 그리고 이제 저희 아빠가 간암으로 병원에 계세요.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이겨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재산이나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사이의 공기가 응고드는 것을 느꼈다. 현우가 담원한 기색이 역력한 눈으로 나를 본다. 그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어느새 식어버린 커피잔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고개를 들고 한숨을 쉬며 지윤아, 우리 둘 다 미래를 함께 고민하려면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나는 현우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따뜻함과 약간의 믿음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본 것은 어색함과 거리감뿐이었다. 저는 그 순간 울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카페를 나오면서 아픔이 엄습했다. 나는 그가 아마도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단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그러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를 막을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이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능할까? 그 후 며칠 동안 현우는 더 멀어졌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고 전화통화는 희박해졌다.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가족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한 번 전화를 걸어 직접 물었다. 지은아, 너의 가족이 현우에게 어떤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정한 결혼이 현우의 직업과 미래를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할머니에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전화 후에 나는 많이 울었다. 왜 이렇게 일이 어렵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사랑은 이제 가족과 사만해 보이지 않는 압력에 쉽게 끊어지는 가느다란 밧줄과 같다. 저는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제 가족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는 아버지를 돌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느낀다. 아버지는 여전히 약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으십니다. 아버지 딸은 강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해? 아버지의 격려가 이 순간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도 밤만 되면 다들 주무시면 현우 씨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의 휴식 결정이 나를 떠나고 싶다고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둘 다에게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도 없어요. 나는 아직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렵다. 지난 며칠은 가족의 고통과 사랑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혼란으로 가득 찬 긴 나날이었다. 현우와 저의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현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소와 같았고 예에 바르지만 차가웠다. 할머니는 오후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카페는 값비싼 동네 전경이 보이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비치는 고급 건물의 높은 층에 위치해 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현우 어머니는 단정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눈빛에는 엄한 표정이 역력했다. 몇 가지 간단한 사교적인 질문 후에 그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문제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깔끔한 종이 뭉치를 꺼내 내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이 이 결혼식을 원한다면 준비해야 할 혼수품 목록입니다. 라고 그녀는 규칙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당요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보았다. 리스트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결혼식에 대한 발생 비용을 챙기기 위해 거액의 현금과 함께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현우가 튼튼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키웠습니다. 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녀는 그의 미래의 아내로서 상당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럴 수 없다면 내 아들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했다. 선생님.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현우의 사랑이 이렇게 저울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커피를 홀짝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사랑은 중요해요. 하지만 결혼은 평생의 일이고 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미래의 현우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말들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나는 가정 형편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 때문에 평가받는 것 같다. 할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싶지 않은 나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떠났다. 거리로 나오니 강남의 찬바람이 얼굴을 가르는 듯했지만 고통과 실망감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현우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현우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순간 나는 당신과 나의 거리가 단지 일시적인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깊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현우가 건네준 약혼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와 함께 행복했던 날들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올랐지만 지금은 먼 꿈과도 같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사랑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할까? 아니면 두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손을 놓을 때인가?
현우 어머니와의 만남은 나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큰 차이를 깨닫게 했다. 한쪽은 부당한 요구와 강요이고 다른 한쪽은 내가 항상 신뢰하는 자존심과 사랑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우리를 함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잘 모르겠다. 강남 카페에서 긴장감 넘치는 만남을 가진 뒤 현우 어머니의 부탁을 생각하며 밤을 보냈다.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막대한 혼수자금, 재정적 압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며 분명히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결혼은 거래가 아닌 두 사람 사이의 유대이다. 저는 현우 삼촌과 가족을 존경하지만 제 가족을 그렇게 둘 수는 없어요. 공손한 메시지가 마음을 편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불과 몇 시간 뒤 현우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지은아, 내가 거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중병에 걸렸고 가족은 빚이 많았다. 정말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만큼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침묵했고 그녀의 한마디가 내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렸다.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억울함도 얼굴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저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제 가족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제 가족은 부유하지 않고 저는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라고 저는 대답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이다. 현우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마도 내가 틀렸을 것이다. 현우 엄마가 전화로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당신이 현우에게 안정된 미래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봐. 지은아, 현우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알아야 해요. 나는 전화를 끊었는데 마치 폭풍우를 겪은 것 같았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현우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그들이 나를 당신의 삶에서 밀어내기 위한 핑계일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병상에 앉아 고통과 싸운 지 하루 만에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의 주름살을 보면서 나는 우리 가족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전부였다.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가정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는 없다. 다음날 현우로부터 엄마가 너랑 얘기했대 라는 문자를 받았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슬프게 하는 말을 했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우리 둘을 위해 최선만을 원한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현우는 제 편도 아니고 어머니의 비난에 저를 위로하거나 보호해주지도 않았어요. 나는 궁금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사랑이 정말 강한가 아니면 모든 결정이 당신의 가족에 의해 이끌리게 하고 있을까? 현우 어머니의 심한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한 번 더 잘리는 것 같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현우가 우리 사랑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 혼자서도 당신 가족의 압박과 이 부당함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전투는 한 사람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을요. 현우 씨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결정은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힘들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쌓았던 여의도 공원에서 늦은 오후였다. 저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자신과 가족의 자존심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현우는 말다툼도 설명도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무서운 냉담함 속에서 헤어졌다.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물하고 거친 파도처럼 말이죠. 며칠 후 현우로부터 지은아,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줬어. 떠나고 싶으면 내가 낸 거 돌려줘. 처음에는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사귀는 동안 그가 지출한 돈의 상세한 목록을 나에게 보냈다.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생일 선물,
그가 나를 집에 데려다 줄 때 영화표나 택시비 같은 사소한 비용까지. 그가 나에게 지불하라고 한 총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른다.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진 커플이었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공유했습니다. 선물이나 식사, 저는 그것이 갚아야 할 부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현우에게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현우 씨, 이렇게 계산하실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 사랑은 금전적인 교환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면 유감이지만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그의 답변 메시지는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만약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부모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다. 이 돈을 기꺼이 부담하겠다. 악몽에 빠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모든 호흡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더 많은 압박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도 아버지를 돌보면서 자파점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느라 너무 지쳤다. 사랑하고 믿었던 현우가 우리 가족을 장난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현우 씨를 저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냉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우라고 내가 목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 지금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혔습니까? 그는 싱긋 웃었다. 지은, 사랑한다는 것과 현실은 별개의 것이다. 너무 많이 희생해서 아무것도 없이 떠나고 싶지 않아.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현우 씨, 우리의 사랑이 단지 교환이었다면 더 일찍 깨닫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내 가족을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그럼 나한테 돈을 줘. 끝날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나에게 겁먹지 말라고 충고했고, 특히 그가 금전적 합의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현우가 그 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친구는 또한 그가 의도적으로 삼원을 더 멀리 밀어낼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로 모든 메시지와 대화를 기록하라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현우는 이제 전 애인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내가 현우가 요구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거절한 지 며칠 후 그와 그의 어머니는 약혼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또 다른 전략으로 전환했다. 현우가 한강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날 저에게 건네준 간단하면서도 섬세한 보석으로 함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물질적인 물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날들의 정신적 의미이기도 하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현우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 막 집을 나서 음악 학원에 가려고 할 때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모든 말을 계산한 것처럼 차갑다. 지은, 현우가 그녀에게 준 목걸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재산이다. 만약 당신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놀라서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았다. 선생님.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그 목걸이는 현우가 프로포즈에서 손자에게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담보나 거래로 취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격렬해졌다. 그녀는 그런 물건을 보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현우에게 기여할 것이 없으니 적어도 우리 가족의 것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여전히 자제했다. 선생님, 법에 따르면 연애나 약혼 기간 동안 주어지는 선물은 받는 사람의 소유권입니다. 반품 안 할게요. 현우가 자진해서 준 선물이니까. 나의 대답은 그녀를 거의 인내심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법원에 고소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통화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면서 내 작은 부엌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한때 사랑의 상징이었던 약혼 선물이 이제는 그들이 내 명예를 떨어뜨리는 구실이 됐다. 다음날 현우가 친히 제 음악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수업 후에 막 나왔을 때 그는 즉시 길을 막았다. 지은 씨, 엄마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는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목걸이 반납하면 다시는 못 만나요? 나는 그를 보고 마음속으로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현우 씨, 혹시 그 선물이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약속처럼 줬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돌려받고 싶어요.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한 후 나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 라고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 그 말은 나로 하여금 자제할 수 없게 했다. 현우 씨, 물질적 가치 때문에 이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나를 위협하기 위해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돌려받고 싶어요?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방금 한 일은 우리 사이의 좋은 점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목에서 고리를 떼어서 그의 손에 넣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원수미는 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나에게 준 가장 중요한 것, 즉 신뢰와 존경심을 잃었다. 뒤돌아 걸을 때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방금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섰다는 것을 안다. 현우와 그의 가족은 어떤 식으로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들이 자신의 자존심과 가치를 더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과 가족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회복 중이셨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물건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목걸이를 현우에게 돌려주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다는 걸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비록 나는 단호하게 그 관계를 떠났지만 발생한 사건들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내 일부는 진실을 알고 싶다. 왜 그들이 가전재산이라고 고집하는 물건이 나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핑계로 제공되었을까?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목걸이를 명동거리의 유명한 보석상에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예리한 눈을 가진 노련한 연금술사는 고리를 들고 전용 돋보기로 세세한 부분까지 살폈다. 잠시 확인 후 그는 목걸이를 내려놓고 나를 보며 말했다. 아가씨, 이 팔찌는 진짜 금이 아니라 가짜 보석일 뿐입니다. 가운데 돌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유리예요. 그의 말은 나를 잠시 아연실색하게 했고 곧 불쾌감과 우스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상징적 가치만 있는 물건이 현우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논란과 협박, 그리고 모욕의 중심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노인은 계속해서 장식 가치라 있을 분시 중에 몇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고 말했다. 인증만 더 원하시면 증명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증명서를 거절하고 그에게만 감사하며 보석삼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 소송 위협에서 그들이 가전의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제 뻔뻔스럽다. 나는 주체하지 못하고 엷게 웃었고 씁쓸하면서도 겸멸적인 웃음이었다. 그들의 탐욕과 가식은 나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한때 존경받았던 가족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낸다. 그들이 제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한 무기로 여기는 이 고리는 값싼 커버로 밝혀졌습니다. 다음날 현우 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난 내가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그가 했던 거짓말만 울려 퍼졌고 그의 어머니의 비판에 대해 내 편을 들지 않았을 때 무책임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 그는 나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진실을 왜곡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날 오후 나는 현우 엄마에게 전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몇 번의 벨소리 후에 전화를 받았고 아마도 그녀는 내가 계속 사과하거나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주저하는 말투였다. 그러나 대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저씨, 당신과 현우가 저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한 목걸이는 가짜에 불과합니다. 저는 보석가게에서 확인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들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저에게 현우와 그의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나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놓였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나는 과거에 어떤 부담도 갖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저는 보석상 검사 기록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고통을 상기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물건에 있지 않고 자존심과 사랑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제 자신을 절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가라앉는 줄 알았을 때 저는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잡화점은 이제 아버지가 병가를 내시는 동안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 의해 임시로 작은 음식점으로 개조되었다. 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돌아왔고 가족과 가까워지고 안 좋은 기억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요. 가게가 손님으로 붐비는 토요일 오후였고 나는 책상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문이 열렸다. 한 쌍의 손님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현우와 그의 어머니로 인해 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내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옷을 입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반짝이는 보석으로 늘 등장하는 현우 어머니는 이제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다. 안정적인 은행업을 자랑하던 현우는 지쳐 보이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둘 다 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고 두리번거리는 얼굴에는 담원한 기색이 역력했다. 몇 분 후 현우는 내가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이 식당이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있습니까?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즉시 대답하는 대신 나는 그를 바라보기만 했고 눈빛은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돌아보고 나서야 둘 다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잠깐 동안 변했고 눈은 크게 뜨고 담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몇 초 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말을 더듬었다. 지윤이는 저는 우리 집인 줄 몰랐어.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압도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두 분 일자리 찾으세요. 라고 나는 침착하지만 예리하게 들리지는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네, 그가 은행을 그만둔 후 모든 것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어머니와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전 만남에서 나를 높이 앉아 심판하던 현우 어머니는 이제 다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얼굴을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고 혼란과 무력감만 남았다. 술집 한 구석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공기 중의 긴장을 깨닫고 걸어오셨다.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현우를 쳐다보고는 나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들은 누구니, 지윤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떨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 사람은 내가 약혼했던 현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어머니. 그 순간 드러난 진실이 현우를 창백하게 만든다. 그는 참원을 만회하려는 듯 서둘러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우리는 정말 직업이 필요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늙었지만 날카로운 눈은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후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삶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들이 있다. 내가 내 딸에게 한 짓에 대해 널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이곳은 우리 가족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기회는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지.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는 부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조용히 손을 끌고 술집에서 나왔다. 떠나기 전 현우는 후회와 애원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늘을 들이웠을 때 아버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듯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사건은 오만과 가식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인생에는 항상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것이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진짜 종말입니다. 현우와 그의 어머니가 가게를 떠나려고 할 때 깜짝 만남은 끝난 줄 알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현우 어머니는 문을 나서기도 전에 갑자기 돌아서서 처음처럼 담원한 표정을 짓지 않고 거만한 눈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게의 조용한 공간 한가운데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여 우리를 그렇게 모욕합니까? 처음부터 현우 씨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녀는 수치심과 번거로움밖에 가져다 주지 않았다. 우리의 사모니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은 우리를 내려다볼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불쏘시개처럼 즉시 술집에 있는 모든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다. 공기가 너무 긴장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얼굴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대답하기 전에 아버지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얼굴을 하고 걸어왔다. 충분히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고 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침묵시킬 만큼 위력적이었다. 그는 현우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가족이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 지금은 제 딸을 모욕하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녀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족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현우 어머니의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리는 격이었다. 그녀는 목이 뻣뻣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 얼굴이 빨개진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는 대신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당신은 조금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 가족은 지은이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현우가 많이 도와줬어요. 현우가 없었다면 오늘의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나는 걸어나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현우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데이트하는 동안 식사, 선물 또는 그가 하는 일이 도움으로 여겨졌다면 나는 모든 것을 돌려줬을 것이다. 명예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기 전에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술집 전체에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고객들은 일어나서 우리를 쳐다보았고 눈빛에는 호기심과 판단력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가게 관리자로 돌아서서 짧게 말했다. 그들을 밖으로 배웅해주세요. 현우 엄마가 현우의 손을 잡아 끌며 갈 시간이라고 손짓한다. 하지만 떠나기 전 현우는 후회가 담긴 눈빛으로 나를 돌아봤다. 지은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과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가한 상처는 너무 깊었고 나는 사과가 그들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뒤로 가게 문이 닫히자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다. 아버지는 안심시키려는 듯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여보,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걱정하게 두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성실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음이 놓였다. 비록 현우와 나의 사랑은 씁쓸하게 끝났지만 사랑과 자존심이 결코 뒤바뀌지 않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가족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소박한 밥상 옆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을 때 나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현우와 저의 이야기는 저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그 가슴 아픈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와 그의 가족에 대한 풍파는 점점 과거가 되었다. 아버지는 수개월간의 치료와 회복 끝에 마침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돌아올 만큼 건강해졌다. 대구의 작은 가게는 이제 단지 장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끈기와 결속력을 상징한다. 나는 아버지가 가게에 돌아온 첫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길을 따라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한 4월 초의 맑은 아침이었다. 수년 전 내가 사준 셔츠를 입은 아버지는 다소 느리지만 결의의 첫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 옆에 서 계셨고 나는 할아버지가 선반 위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딸아. 아버지가 목청을 가다듬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덕분에, 이 가족 덕분에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감과 인내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때 저는 가족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현우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저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상황이나 물질에 의해 제 가치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일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비록 작은 학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나는 내 학생들이 진보하는 것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매일 저녁 작은 아파트로 돌아올 때 저는 몇 분 동안 도시의 하늘을 바라보며 격동의 세월 이후 되찾은 표마를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현우가 우리가 사귀던 시절 내게 썼던 손편지를 우연히 보게 됐다. 편지 속이 마른 사랑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아쉬운 대신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접어 벽장 구석에 뒀을 뿐이다. 현우는 내 인생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교훈에 불과하다. 현우와의 일은 나에게 상처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저는 주변의 소박한 것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시선,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 심지어 음악을 완전히 연주하는 학생의 미소 등 말이죠. 어느 주말에는 부모님을 뵈러 대구로 돌아간다.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음식과 아버지의 끊임없는 인내 덕분에 가족의 작은 식단은 이제 더 붐볐다. 내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 미소를 짓고 계셨고 아버지는 카운터에 서서 고객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찼다.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삶이 어떻든 가족이 함께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어머니가 방금 타신 뜨거운 찻잔을 들었다. 오후에 햇빛이 창틀을 통해 들어와 모든 것을 따뜻하게 했다. 그때 나는 누구도 내 자신의 가치를 다시는 의심하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원했던 궤도로 되돌아왔습니다. 학원에서의 음악 교습은 매일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직업뿐만 아니라 열정, 삶의 의미도 찾은 곳이기도 하다.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음표들,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학생들의 밝은 얼굴들, 행복은 때때로 가장 단순한 것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은 모든 것. 여가 시간에 저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혜진 언니는 서울 북부에서 고아 지원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주말에 아이들을 위한 무료 음악 강의를 들으라고 저를 초대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센터에 처음 갔을 때 나는 막지만 가족의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을 만났다. 겨우 10살밖에 안 된 민준이라는 소녀는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건반을 손으로 살짝 건드렸지만 감히 연주하지 못했다. 나는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아, 내가 음악 하나 가르쳐 줄까?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는 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 말은 현우 어머니의 무시하는 눈빛과 비난에 직면했던 나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 당장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몇 주 만에 민준의 약진이 시작됐다. 그가 처음으로 짧은 음악을 연주했을 때 그의 입술의 미소가 나로 하여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한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자신 있게 걷고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늦은 저녁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한강가에 앉아 반짝이는 물살을 바라보며 지난 일을 생각해보곤 했다. 현우와 그의 가족과의 과거는 상처뿐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다. 유해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가족, 혜진 씨처럼 좋은 친구, 그리고 자선센터에 있는 아이들, 그것들은 제가 시간과 점섬을 투자하고 싶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유해한 관계를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변화에 직면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망설였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아야만 더 나은 것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자선 공연에서 작은 무대에 섰을 때 나는 아이들이 내가 가르친 음악들을 연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화려한 후광이나 복잡한 관계 없이 저는 제가 가진 가치와 진정한 관계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저는 제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저를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삶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나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